네, 안녕하세요. 접속 무비월드의 김 작가라고 하고요. 조 작가입니다. 네, 저희가 이번에 다뤄볼 OTT 드라마는 중장년층한테는 향수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요즘 세대들한테는 신기한 그런 매력을 줄 수 있는 드라마죠. 네. 전설의 에로 영화 에마 부인의 제작 과정을 다룬 영화죠. 에마입니다. 네, 제목 참 잘 졌습니다. 굵고 짧게. 네. 그래서 전 보자마자 그거? 라고 느낌이 왔거든요. 나이가 좀 들통나겠지만은. 근데 요즘 세대들은 사랑하는 말? 그거 무슨 뜻일까?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의아해서 좀 보긴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. 영화나 드라마 시작할 때 Based on True Story가 있고 Inspired by True Story가 있는데 이거는 후자인 것 같죠? 좀 더 과격하지 않나요? 네.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실화를 최소한으로 가져다 쓴 각색물은 잘 못 본 것 같은데 에마 부인을 빼곤 고유명사가 그대로 쓰인 캐릭터 하나도 없어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그 캐릭터들이 실존 인물과 연관이 되지도 않아요, 진짜. 어떻게 보면 에마 부인이란 어떤 그 현상을 빼면 모든 게 사실은 팩트가 아닌. 네, 픽션이죠, 거의. 그렇죠. 네, 제목만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고 나머지는 거의 다 창조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. 80년대가 밝았고 그리고 정부에서 3S 정책을 적극 장려하면서 영화 산업이 좀 더 부글부글 더 끌어오릅니다. 그래서 우리 이번에 좀 대담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본격 성애 영화를 만들려고 하죠. 네, 그래서 원래 데리고 있던 그 당대 최고의 스타 희란, 그런데 그 희란과 제작자가 마찰이 좀 있어서 이번에 새 얼굴을 한번 찾아보자. 그 오디션이 진행이 됩니다. 그러면서 나오는 게 주애라는 주애라는 그런 배우가 새로운 얼굴이 등장을 하죠. 안녕하세요.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. 신주애입니다. 강효린이라는 실제 또 신인 배우가 네. 그 역할을 맡았죠. 네, 느낌 있습니다. 네, 느낌 있습니다. 그리고 방효린 배우 얼굴이 이한희 배우랑 좀 대척점에 있어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. 이한희 배우는 화려하잖아요. 화려하고 드레스가 어울리고 글래머러스하고 방효린 배우는 약간 좀 순수한 느낌이 좀 들다가도 또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오기도 하고 80년대 인물 같은데 또 MG 같기도 하고. 네, 맞아요. 그리고 이한희 배우 그 최대의 그 스타로 나오는 정희란으로 나오는 이한희 배우 아주 좋은 얼굴 가지고 있습니다. 정말 역할에 어울리는. 네. 단순히 그 에마 부인에 나왔던 스타들 뿐만 아니라 7, 80년대 어떻게 보면 성인 영화의 어떤 역사와도 같은 그런 인물을 좀 이렇게 정희란이라는 배우로 체화를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연기 톤이 좀 신기했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자체 튜닝을 목소리를 했잖아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. 아름다운 밤이에요. 맛있게들 드시고 가셔요. 근데 본인 목소리는 매니저한테만 나오고 사실. 안 가냐? 근데 그 실제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요? 예.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방송을 보셔도 특히 이제 그 김혜수 배우라든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을 보면 네. 완전히 말투가 달라요. 그때는. 누구나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날 좋아하고 그런 건 느껴지잖아요. 그 에마의 오디오를 들어보면은 80년대 그 오디오 질감을 잘 살렸다. 그 실제로 후시 녹음으로 대부분 찍었죠 그 당시에. 네. 맞아요. 그래서 입모양 안 맞아요. 맞습니다. 네. 원래 에마 부인에서도 정희란 배우가 맡게 된 조연 에리카라는 캐릭터를 원래는 김혜경 배우가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목소리 연기를 박정자 배우가 했어요. 그 연극 배우 오래 하신 박정자. 그렇습니다. 그 더빙된 목소리가 그 촬영 장면에서 나오는데 약간 박정자 배우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낮아졌구나. 그렇습니다. 에마야, 너 지금 제정신이야? 네 몸은 같은 여자라도 정말 탐이 날 정도야. 왜 이렇게 걸걸하지?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정자 배우 목소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네, 오마주였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네요. 그것도 이한희 배우가 키도 크잖아요. 그렇습니다. 키도 크고 이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그런 스타고, 그리고 주애는 약간 입술을 요란하게 초반에 칠하지 않는데 이한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빨간 립스틱을 새빨간 립스틱 위주로 바르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약간 육식동물처럼 보이기도 하고요. 방금 포획을 끝낸. 근데 애시당초에 이제 감독의 기획이 제 생각에는 투사가 되는 게 목적이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은 판타지적인 설정인데 어쨌든 정치 권력하고도 맞서고 심지어 이제 충무로의 썩은 기득권하고도 싸우게 되는 투사가 되는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나쁜 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
그래서 그 나쁜 여자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후배도 지켜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? 사실 그게 빌드업 과정이지 않았나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 실제 사건과 영화, 그러니까 작품 속 사건들의 차이 같은 걸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. 예, 뭐가 있을까요? 일단 그 여기서 이제 감독이 약간 신인급이잖아요. 근데 실제로 이제 에마 부인을 연출한 정인엽 감독은 60년대 중반에 연출을 시작해서 에마 부인의 40번째 작품이었던. 네 번째도 아니고 40번째요. 예, 중견 중에 중견 감독. 예, 확실하게 실화를 가져다 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, 이를테면 제목을 바꾸게 되는 과정. 그 말을. 그렇습니다. 예, 말을 사랑한 부인이라는 제목이 저속하고 외설스럽다고 해서 이제 제목을 한자만 바꿔가지고 산마자를 써서 에마 네. 부인으로 바꿨죠. 네. 예, 대마를 사랑한 부인이라는 제목도 그대로 이렇게 붙어서 개봉을 했던 걸로. 그게 더 문제 있지 않나요? 대마를 사랑한 부인이 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. 그러니까요. 예. 참 1차원적입니다. 예. 네. 그 당시 이제 문화공보부에서 36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열을 합니다. 특히 이제 그 배드신이 3개가가 잘려나갔어요. 첫 번째 배드신이 영화 시작하고 1시간 정도 지나야 나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야한 영화가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보러 간 사람들은 야단 소문에 이끌려서 보러 간 사람들은 1시간 동안 속았다. 그럴 수 있죠. 이런 생각이 들 법하네요. 검열당한 36개 항목 중에 보면 소품으로 소세지가 등장하는 거를 쓰지 못하게 해서 양파로 바꾸게 되는. 그것도 사실 그 이제 극 중에 대화로도 언급을 하죠.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과는 좀 달랐던 제작 환경이었던 게, 그 정일한 배우가 꼼짝없이 조연으로도 이 영화에 출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영화사의 전속 계약으로 묶여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? 지금 어떻게든 매니지먼트와 영화 제작과 배급이 다 분리가 돼 있지만 사실은 영화사의 노예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에서 영화를 찍었던. 광고도 끊겨봐야 지도 정신 차리고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오지. 80년대 어떤 어두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. 네, 그래서 그 구정우 제작자가 너는 나랑 12편 찍을 때까지 나한테 벗어날 수 없다. 그렇습니다. 네. 그런 시대의 이상한 시스템 이었다는 거가 거의 실화 바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. 그 시대적 배경도 그러고 소품, 메이크업, 그리고 복장 이런 거 80년대 느낌 무척 많이 잘 살아났습니다. 80년대가 주는 그 향취? 그런 거는 충분히 즐기기에는 영화가 괜찮았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었습니다. 그런 풍의 음악을 그대로 또 가져다 썼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사실 에마 부인 보면서 음악을 참 감성적으로 잘 썼구나 이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. 네, 드라마 에마의 또 음악 감독이 달파란. 그렇죠. 네, 달파란인데 영화나 OST계에서 음악을 아주 무척 잘하시는 분으로 나왔는, 그 지금 정평이 나 있는데 이번 에마에서도 음악 좋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네. 오늘 그 이혜영 감독 제작 발표에서 한 인터뷰 보니까 네. 에마라는 게 단순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작품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80년대였던 그 충무로였던 문화, 특히 그 이제 약간 에로틱한 영화를 만들던 어떤 그 시기의 어떤 아이콘으로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. 예, 에마라는 이 단어가 주는 상징성을 80년대 당시의 시대의 욕망, 대중들의 욕망을 좀 응집한 어떤 아이콘 같은 존재. 그래서 보면은 이 에마 부인이라는 영화가 이 등장한 인물들 사이에서 각기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일환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통해서 뭔가 약간 좀 주체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담고 싶어 하잖아요. 네, 그런 걸 보면은 모든 그 8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한테 에마 부인은 각자의 어떤 의미였는가를 보여주고, 그게 욕망의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혁신의 아이콘일 수도 있고. 네, 그 정일환 배우가 그 감독 데려다 놓고 그 대본을 고칠 때 일종의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기도 해요. 왜냐면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남성 입장에서 서술된 여성의 욕망이나 이런 서사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그 여성이 쓰는 여성의 욕망 혹은 이제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협치하고 그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일어나가는 영화라는 하나의 매체를 말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장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때 당시 호스티스물이라고 그랬죠. 19금 영화들을 보면 어쨌든 그 여성들은 시대의 피해자였단 말이에요. 그러다가 이제 에마 부인을 계기로 어쨌든 여성들이 이제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. 어쨌든 그 욕망을 드러냈다가도 결국은 희생이 되고 그 희생되는 여성들끼리 또 연대를 하는
그게 어떻게 보니까 80년대 에로 영화계도 그 어떤 포맷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와요. 그래서 이 드라마도 가만히 뜯어보면은 그 포맷을 좀 따라갑니다. 이제 이 작품에서는 굉장히 좀 본격적으로 그걸 좀 다루려고 한 느낌이 있죠. 첫 번째로 저는 이게 이제 80년대의 어두웠던 부분들, 이를테면 그 당시에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라든지 그 정치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같은 것들을 가지고 꼼꼼하게 짚고 있는데, 사실 가장 그 노출 강요라든지 이런 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영화 현장이거든요. 가슴 한 번 까면 타는 차가 바뀌고, 두 번 까면 사는 집이 바뀌어, 세 번이면 인생이 바뀌고. 이를테면 원래 이제 합의가 안 됐던 노출 씬을 갑자기 찍으라고 강요를 하는데 못하겠다고 하면은 저기 좀 스태프들이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가스라이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네, 그렇죠. 그런 식으로 찍었던 경우들이 좀 굉장히 많았다고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그냥 눈 감고 넘어왔던 건 사실은 80년대의 빛과 그림자를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먹은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습니다. 에마 부인 찍으면서 내가 3번 목숨이 죽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. 왜? 그냥 안장 없이 말을 이렇게 끝만 잡고 타래. 내가 언니 그거 찍고 나서니 이 하혈을 한 바퀴스 넘게 한 것 같아. 하혈을. 맞아요. 그 감독이 만드는 감독의 얘기일 수도 있어서 감독을 약간 피해자처럼 그려낸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영화 안에 있는 부조리나 잘못된 관행을 좀 더 얘기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았나? 그렇습니다. 네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. 이게 80년대를 다룬다라는 거는 일제강점기를 다루는 거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어쨌든 완전히 청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약간 숙제 같은 감각이 당연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드라마를 만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던 건 아닐까. 맞습니다. 네. 야심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. 근데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좀 더 야무진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80년대 전설적인 작품 에마 부인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에마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화와 드라마로 찾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